조선에서 일본도는 외검이나 외도라고 불렸습니다. 세종 시절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도를 만드는 법을 배워온 시물이 칼을 만들어 바치자 세종은 이에 흡족해하며 시물에게 군역을 면제시켜 주었죠. 하지만 사실 조선에서 일본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은 없었습니다. 외검 자체에 대해서는 골동품이나 수집품 정도의 의미로 수입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군대를 무장시키는 병장기로서는 관심 밖이었죠. 삼포회란 등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일으킨 폭동에서도 조선은 관군의 활을 쏘아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일본도에 대해 별다른 위력을 느끼진 못했죠. 하지만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일본도에 대한 조선의 인식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조총으로 조선군의 대열을 흐트려 놓고 일본도를 휘두르며 돌격해왔는데 이러한 백병전에서 일본도의 진가가 발휘된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명의 장수들은 직접 눈앞에서 일본도의 위력을 확인하고 일본도를 수집하기에 이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재 중 보물 제668-4호에 등록된 권응수 장군의 유물장검은 의병장인 권응수 장군이 직접 사용한 검으로 일본 장수로부터 노획한 일본도입니다. 일본도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지정된 매우 보기 드문 사례이죠. 이런 일본도의 인기로 조선은 일본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무관 김치권은 일본에서 직접 외검술을 배워오기도 했고 조선 정조시대에 편찬된 무해도 보통지에는 일본도를 사용하는 검법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노획한 일본도를 북방의 병사들에게 분급하여 실전에 사용하게 했는데 여진족을 상대로 일본도는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일본도는 갑주를 입지 않은 보병을 상대하기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기마병을 상대로는 거의 무용했기 때문이죠.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도가 큰 위력을 발휘한 이유는 조선시대 군기문란이 절정에 달하여 병사들이 갑주를 제대로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를 사용하는 전술과 검법은 조선과 명에서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일본도를 쓰는 전술과 기존의 전술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경우 전통적으로 활과 같은 원거리 무기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칼은 일종의 보조무기 개념으로서 일본도와 같이 긴 칼보다는 짧은 칼을 휴대하였습니다. 활을 쏠 때 긴 칼은 걸리적거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의 검은 그 길이가 길어지는 등 확실히 일본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